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대기실을 만드는 작업의 마무리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방을 만들었을 때 몇몇 규칙이 바로 공유되지 않는 버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게임 룰 스토어 스크립트를 엽니다. 임포스터 카운트 변수를 선언하고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게임 룰 오버뷰 함수에서 임포스터 수를 표현할 때 룸 매니저에 저장된 변수 대신 방금 생성한 변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훅도 만들어서 등록해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는 set recommend 게임 룰 함수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규칙 변수들을 초기화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임포스터 카운트, 어나니머스 보츠, 태스크바 업데이트를 초기화해주면 됩니다. 코드 수정이 모두 끝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게임을 빌드합니다. 빌드 후에 게임을 실행하고 방을 생성해보면 모든 규칙 변수들이 정상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그를 수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게임 대기실을 마무리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게임 대기실의 스타트 버튼 아래에 있는 방의 인원을 보여주는 UI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일단 로비 UI 매니저 스크립트를 찾아서 엽니다. 그리고 텍스트 타입으로 플레이어 카운트 텍스트 변수를 선언한 다음 현재 플레이어의 수를 업데이트하는 데 쓰일 업데이트 플레이어 카운트 함수를 만듭니다. 업데이트 플레이어 카운트 함수에서는 플레이어 오브젝트들을 찾아서 방에 접속한 플레이어의 수를 플레이어 카운트 텍스트에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플레이어가 방에 접속했을 때 한 번, 플레이어가 방에서 나갔을 때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타트 함수와 onDestroy 함수에서 업데이트 플레이어 카운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카운트 텍스트에 인원수를 표시하는 텍스트 UI를 할당해준 다음 게임을 빌드합니다. 게임의 빌드가 끝나면 게임을 실행해서 방을 만들고 접속시킵니다. 그러면 접속한 플레이어의 수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트가 아닌 플레이어들은 최대 인원수가 바뀌지 않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룸 매니저의 맥스 커넥션 변수를 통해서 공유될 줄 알았던 변수가 공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최대 인원수와 함께 최소 인원수를 클라이언트들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접속 인원수를 세는 작업을 할 게임룸 플레이어 카운터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엽니다. 그리고 상단에 유니티 엔진.ui와 미러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한 다음 클래스가 상속받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엔 로비 UI 매니저에 선언해두었던 플레이어 카운트 텍스트 변수와 업데이트 플레이어 카운트 함수를 이 클래스로 옮깁니다. 그리고 인트 타입으로 min 플레이어와 max 플레이어 변수를 선언한 다음 변수들이 동기화될 수 있도록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 해당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서버에 있는 상태라면 어몽어스 룸 매니저를 찾아서 최소 인원수와 최대 인원수를 가져온 다음 변수에 저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저장한 맥스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접속 인원수를 표시하고 민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현재 접속한 인원의 수가 민 플레이어보다 적으면 글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비 UI 매니저로 이동한 다음 UI 매니저를 통해서 게임룸 플레이어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이동하여 UI 매니저에서 곧바로 업데이트 플레이어 카운터 함수를 호출하던 코드를 게임룸 플레이어 카운터를 통해서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 작성한 컴포넌트를 붙이고 텍스트 프로퍼티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로비 UI 매니저에도 게임룸 플레이어 카운터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작업이 끝나면 게임을 빌드하고 게임을 실행해서 테스트해봅시다. 그러면 플레이어들이 접속할 때마다 현재 접속 인원수와 최대 인원수가 정상적으로 변경되고 임포스터 수에 의해서 결정된 최소 인원수에 따라서 글자의 색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각 플레이어 이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머리 위에 UI가 표시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캔버스에서 각자의 이름 오브젝트가 캐릭터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각 캐릭터마다 이름을 표시할 캔버스를 가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캐릭터마다 각자 캔버스를 가지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열고 그 아래에 캔버스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배치된 캔버스의 렌더 모드를 월드로 설정하고 오더인 레이어를 32767로 설정해서 화면의 제일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의 위치와 너비 높이를 캐릭터에 적당히 맞춰줍니다. 그리고 캔버스 아래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정렬을 중앙으로 맞춘 다음 글자를 흰색으로 설정해줍니다. 또한 글자가 레이캐스트를 막지 않도록 레이캐스트 타겟을 꺼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캔버스로 이동해서 캐릭터의 크기에 맞게 스케일을 줄이고 캔버스를 캐릭터의 머리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코드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캐릭터 무버 스크립트를 열어서 닉네임 변수를 선언하고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닉네임을 보여줄 텍스트 타입의 닉네임 텍스트 변수와 set 닉네임 훅 함수를 선언합니다.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상이라면 유니티 엔진 .ui 네임스페이스를 자동 선언해줘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텍스트 타입 변수를 선언할 때 계속 에러가 표시된다면 상단으로 올라가서 유니티 엔진 .ui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et 닉네임 훅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받은 밸류를 닉네임 텍스트에 출력하도록 만들어주고 set 닉네임 훅 함수를 싱크바 어트리뷰트의 훅에 등록해줍니다. 추가로 move 함수를 보면 이동 방향에 따라 캐릭터의 방향을 바꿔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닉네임이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 아래쪽에서 캐릭터의 방향이 뒤집어지면 이름의 방향을 한 번 더 뒤집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열어서 닉네임 변수를 선언하고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cmd set 닉네임 함수를 선언하고 커맨드 어트리뷰트를 붙인 다음 자신의 닉네임과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의 닉네임을 세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함수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스타트 함수에서 로컬 플레이어일 때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온라인 UI로 이동해서 온클릭 엔터 게임룸 버튼 함수에서 빠진 닉네임 저장 코드를 넣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열고 로비 캐릭터 무버 컴포넌트의 닉네임 텍스트 프로퍼티에 캔버스 밑에 있는 텍스트를 할당해줍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면 게임을 빌드하고 방을 만들어서 접속해봅니다. 그러면 캐릭터의 닉네임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실의 마지막 작업은 게임 시작 버튼입니다. 어몽어스의 게임 대기실 시작 버튼은 호스트에게만 보이고 최소 인원수 이상이 방에 접속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로비 UI 매니저의 기능을 구현해봅시다. 버튼 타입으로 스타트 버튼 변수를 선언하고 액티브 스타트 버튼 함수와 set interactable 스타트 버튼 함수를 만듭니다. 액티브 스타트 버튼 함수에서는 스타트 버튼을 보이도록 활성화시켜주고 set interactable 스타트 버튼 함수에서는 버튼의 상호작용 기능을 끄거나 켜도록 만들어줍니다. 먼저 액티브 스타트 버튼 함수는 어몽어스 룸 플레이어의 스타트 함수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set interactable 스타트 버튼 함수는 게임룸 플레이어 카운터의 업데이트 플레이어 카운터 함수에서 현재 접속한 인원의 수가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에 따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로비 UI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온클릭 스타트 버튼 함수를 만들고 모든 플레이어의 ready to begin을 true로 변경해서 준비시켜주고 룸 매니저가 서버 체인지 씬 함수를 이용해서 게임 플레이 씬으로 전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비 UI 매니저 컴포넌트에 스타트 버튼을 할당하고 스타트 버튼의 인터랙터블과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에 로비 UI 매니저의 온클릭 스타트 버튼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게임을 빌드해야 하는데 그 전에 메인 메뉴 씬으로 이동한 다음 어몽어스 룸 매니저를 찾아서 선택하고 룸 세팅의 Show Room GUI를 꺼줍니다. 이제 게임을 빌드하고 실행해서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최소 인원수 이상으로 플레이어를 접속시키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플레이 씬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에 드디어 게임 대기실을 완성했습니다. 이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 부분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